안녕하세요. 영자씨의 보호교신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동그랑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잘 다져온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사용할 겁니다. 용량은 같은 비율로 하고 있어요. 저는요. 그래서 일단 핏물을 좀 제거해서 사용하니까 키친타올에다 놓고 이렇게 살짝 좀 눌러주세요. 이런 식으로 핏물을 조금 제거하세요. 이렇게 하셔서 볼에다 넣겠습니다. 핏물을 제거했어요. 이렇게 두시고 이제 두부가 필요해요. 두부는 이렇게 면포를 사용해서 저희가 면포를 사용해서 한번 꼭 짜볼게요. 이렇게 꼬요. 만약에 분량을 하신다 그럴 때는 도마에서 두부를 으깨서 하셔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조금 할 거니까 오늘 이렇게 이럴 때는 그냥 바로 짜요. 물 나오죠? 네네. 요거를 매 짜야 돼요. 그래야 이 돈전을 해놨을 때 동그랑땡을 해놨을 때 동그랑땡이 되게 안이 좋아요. 찔쩍찔쩍하지 않고 이렇게. 그 다음에 면포를 여기다가 이렇게 탁탁 해서 고기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마늘을 곱게 다져 줄 거예요. 혹시 다진 마늘을 쓰시는 분은 바로 쓰셔도 돼요. 근데 저같이 바로 하는 분들은 고기 안에 아주 곱게 다져야 돼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려더라도 곱게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곱게 다지셔서요. 이제 여기다 두시고요. 그리고는 이제 파를 다질 거예요. 파는 파도 곱게 다지셔야 돼요. 만약에 안에 이런 야채가 두글두글 돌아다니면 그 동그랑땡을 해놨을 때 고기가 안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칼집 넣고 여기서 발을 정자로 칼집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잡으시고 이렇게 나날이 됐죠? 이렇게 하는 거를 두시고요. 자, 빨간 고추를 제가 장식할 거라서 조금만 잘라보겠습니다. 혹시 이게 뭐 나는 별로 이렇게 안 하고 싶다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저도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두 개만 이렇게 홍초하고 청초를 사용해서 모양을 조금 내려 그래요. 너무 많이 또 위에 고명을 얹어놔도 안 이쁜데 그래도 위에서 맨 위에 한두 개는 이렇게 혹시 있으시면 하고 만약에 없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식으로 여기 이파리를 이렇게 따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진 파, 마늘 천천히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참기름, 후추 약간, 통깨, 소금, 양념을 이제 넣으시고 이렇게 골고루 잘 치대 주세요. 골고루 잘 섞이게끔 치대 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그래갖고 약간
한참 좀 치대다 보면 이렇게 차진 듯한 느낌이 나와요. 이렇게 쫀득쫀득하고 차진 듯이. 요때까지 매 치대 주셔야 동그랑땡을 해놨을 때 동그랑땡을 구웠을 때 딱 먹을 때 부쑥 떨어지지가 않아요. 만약에 이게 대충 치대서 해서 구워 놓으면 이제 드실 때 탁 한 입 베었고 난 다음에 보면 고기 알이 뚝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그랑땡을 할 때 야채를 많이 안 넣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야채가 많이 들어가면 다 익은 다음에 이제 구워갖고 잡수시면은 전을 먹으면 전이 두두둑 속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채를 될 수 있으면 안 넣고 이렇게 조금만 양념을 해서 해요. 자, 이제 잘 차지게 된 이 속을 갖다가 이렇게 매매 문질러 주세요. 그 다음에 밀가루를 한 스푼만 이렇게 밑에다가 깔아주세요. 저는 밑에다가 이렇게 딱 깔아놓고 이제 이 동그랑땡을 여기다가 안 쳐요. 그러면 수월하더라고요. 쟁반에다가 이렇게 해서 하면. 해갖고 요거는 제가 해보니까 한 20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무게가 20g. 네, 네. 크지도 않고 너무 크면 또 익을 때 시간이 좀 걸리니까 20g 정도. 처음에는 이렇게 누르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구워갖고 이제 면을 돌렸을 때 그때 살짝 숟가락으로 눌러주거든요. 저는 처음에는 그냥 동글동글하게 해서 살짝만 약간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자, 아주 이쁘게 잘 되고 있어요. 이렇게 동글동글 빌다가 이렇게 생기죠? 그럼 여기 그냥 살짝만 누르시면 돼요. 예쁘네요. 이렇게 이제 하신 다음에 저는 그냥 위에서 살짝씩 밀가루를 뿌려요. 이런 식으로. 밀가루 옷을 입혀야 되잖아요. 계란 노른자를 이제 이렇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살살살 여기다가 조금씩 이렇게 둡니다. 그리고 이때 이 골고루 이 고기에 밀가루가 잘 묻어야 돼요. 그래야 계란 옷이 이쁘게 입혀지는 거예요. 만약에 안 묻은 부위가 있으면 거기는 계란이 안 붙겠죠. 그러면 그쪽은 계란이 떨어져요. 그래 안 이쁘니까 이렇게 밑에다가 놓고 잘 골고루 이렇게 좀 계란이 흘러내리죠. 네,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잘 하셔야 돼요. 경우에 저는 하나하나 손으로 좀 시간이 가요. 이렇게 전 같은 거는 이렇게 만지시다가 이제 공공하게 해서 그때 살짝 눌러주세요. 살짝만. 너무 동그랑땡이 이렇게 폭판이 푹 들어가면 안 이쁘더라고요. 약간 도독해야 저는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통통하게 이뻐야지. 제가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네. 돌돌돌돌. 자, 이제 동그랑땡에 옷을 입힐 계란을 한번 손질해 볼게요. 두 개 정도. 하고 노른자를 터뜨리고 저는 저기 그 계란에다가는 소금을 안 넣어요. 소금을 그냥 옷을 입힐 거예요. 프라이팬에다가 한번 동그랑땡을 구워 보겠습니다. 일단 불 켜고요. 살짝 프라이팬을 달구세요. 달구고 스타를 이용해서 기름을 싹 해서 보시고요. 약간 달궈지면 처음에 이렇게 기름을 확 있는 데다가 그 옷을 입힌 동그랑땡을 올리면 면이 깨끗하고 이쁘게 안 나오거든요. 곱게. 그래서 프라이팬이 따뜻해지니까 이걸 한번 닦아볼게요. 타올로 코팅을 해주는 거예요. 바닥을. 기름이 많은 상태에서 하면 이쁘지가 않나 보죠? 그러면 막 이렇게 지글지글하게 돼요. 면 껍질이. 그런 다음에 불을 이제 최대한 작게, 아주 작게
이렇게 아주 작게 해주셔야 돼요. 보이시나 모르겠다. 아주 작게 이렇게 온기만 살짝 있도록. 동그랑땡 할 때 너무 욕심 부려 갖고 한꺼번에 많은 거를 넣으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숟가락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손으로 이렇게 해요. 천천히. 자, 약간 지금 지직지직 소리가 나요. 이거 불이 센 거예요. 불 끄세요. 불이 세면 안 돼요. 자, 제가 불을 끄고 지금 동그랑땡을 계란물을 해서 다 옷을 입혔어요. 이제 불을 켜보겠습니다. 불을 여전히 조그맣게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동그랑땡은 많이 뒤집으면 안 돼요. 딱 앞뒤로 2번만 뒤집어 갖고 굽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요. 이제 이게 저절로 딱 일어나요. 그러면 그때 이제 이렇게 해서 기름을 살 가위로 이렇게 살짝 지진다는 느낌이에요. 이게 기름에 막 붙이는 게 아니고 살짝 지진다 이런 느낌. 이렇게 해서 천천히 자글자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생각보다 좀 시간이 걸리네요. 네, 이거는 이렇게 한 번에 많이 못해요. 이렇게 천천히 해야 돼요. 급하게 생각해서 하시면 안 되고. 자, 제가 지금 하나 이렇게 뒤집었어요. 그 다음에 고명으로 쓸 거는, 고명 올린 거는 한 개씩만. 이때는 나무젓가락보다 새젓갈이 좋더라고요. 쑥갓 이파리인데 그냥 고명으로 제가 쓰는 거예요. 좀 이쁜가요? 그럴싸합니다. 자, 기름을 다시 한 번 더 넣을게요. 지지지지 하죠? 그러면 이제 지금 기름을 좀 더 넣으면 돼요. 지금. 처음보다도 지금. 자, 지금 이제 고기가 이렇게 보면요. 동그랑땡이 이렇게 붓게 오르는 게 보여요. 약간 면이 이렇게 통통하게. 이건 다 된 거예요. 이렇게 동그랑땡이 다 붙여졌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거를 하고 한 번 더 하겠다면 항상 프라이팬을 깨끗하게 닦고 다시 하셔야 돼요. 그래야 면이 깨끗하고 이쁜 동그랑땡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이쁘죠? 네. 네. 자,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밑에 기름을 좀 빼야 돼요. 종이에다가. 어디든지 한지, 옛날에는 한지를 두고 받쳐고 기름을 싹 빼갖고 접시에 놨거든요. 이렇게 두셔갖고 식은 다음에 그릇에 담도록 하세요. 이게 식기 전에 만약에 이렇게 겹쳐서 담으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식은 다음에 겹치더라도 식은 다음에 이렇게 겹치도록 하셔야 돼요. 옷이 입힌 게 이제 벗겨지겠죠? 예. 여기서 수분이 나오니까 서로가. 그래서 한 김이 완전히 나간 다음에 그다음에 접시에 이쁘게 담아서 이제 잡수시면 돼요. 아이고, 이걸 내가 잘못했네. 자, 동그랑땡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다 함께 요리해 보세요.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